오늘은 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세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 6년 동안에 조국 이재명은 이 각각 기소가 피고인 신분에 처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과 월선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주 피의자인 게 분명한데 그 문재인 검찰이 조사를 안 했지요. 그래서 일단 뚜껑을 덮은 상태인데 이 세 사람이 모두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반드시 조만간에 피고인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지금 활개치고 다니고 있어요. 특히 조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세도 불구하고 이게 이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분위기에서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고 있어요. 조 전 장관은 지난 주일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것이 분명한 말을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두 건 재판 받는 거 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에게 검찰의 칼날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양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6년간의 파벌 인사를 함으로써 주요한 문재인 정권과 유관한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 공정하게 하는 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재판을 끌고 미루고 뚜껑을 덮고 이런 짓을 하는 동안에 자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됐어요. 그 문재인 정권의 정점에 있을 때죠.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3년 1개월 만인 금년 들어와 지난 1월 달에 이게 2년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그 혐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딸의 대학 입학 또는 의학 전문 대학원 입학 원서에 각종 이게 추천서 등을 위조 행사했다고 하는 것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했던 유재수라는 사람의 이 뇌물 사건에 대해서 이걸 덮도록 직권을 남용한 이 혐의에 대해서 2년 실형이 선고됐. 2년 유죄 실형이라는 뜻은 그걸로 그냥 교도소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1심 판사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 명령을 안 했어요. 고등법원에 가서 따져보라는 식으로 고등법원에 넘겼는데 그러니까 2년 실형을 받았다는 것은 고등법원 대법원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면 교도소에 그냥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명숙 대표가 그런 꼴이 됐었지요. 그러니까 2년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소가 되고 3년 5개월 그리고 1, 2심 2년 실형이 선고되고 5달 만에 어제 서울대학교가 늦어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년도 더 지나가지고 기소된 지 그리고 판결을 난 지 5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그의 교수직을 박탈하는 파면 징계위를 열어가지고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019년에 기소돼 가지고 3년 1개월 만에 비로소 1심 판결이 난다. 그 사이에 항소하고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 판결이 나고도 남을 그 시간을 그냥 1심에서 뭉개고 있다가 그래서 금년 들어 어쩔 수 없이 그런 판결을 했다. 그런 사이에 그는 활개치고 다녔어요. 뭐 책도 뭐 한 권인가 2권 내고 뭐 북 콘서트를 하고 다니면서 의기양양하게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나는 가겠다. 우리 가족은 말이지 이 피로서 쓴 이 내 자서전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의 열렬 지지자들을 격동시키고 국회의원 입후보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그런 징계 처분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작년 8월에 대표가 된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사실로 기소가 돼가 지금 한 7, 8개월이 되었는데 이 재판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래 끕니까? 그 재판을. 오래 끌 이유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그 허위사실 중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처장이었던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 당신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하는 수십 가지의 증거를 검찰이 들이댔는데 검찰과 재판부를 조롱하듯이 지난 재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내가 김문기를 확실히 안다고 인식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건 검찰과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모욕행위입니다. 수십 가지가 내어 있는데 너희들 무슨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망발을 해도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돼 있고 지난 2월 달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기소돼 가지고 딱 한 번 공판 준비 절차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재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인론 100명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1, 2년은 걸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2년은 이재명 피고인 당신 마음대로 활개쳐도 된다. 이 소리를 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형사소송법에는 말이죠. 구속 사유 중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하는 것 외에 그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속영장 발부에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건이 많아요. 그러나 그중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건 특별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놔 버리는 그 사법부의 조치 때문에 이게 이재명도 지금 계속 활개치고 이게 다니고 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재임 중에 이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범으로 지칭된 게 명백한데도 그 부분에 아직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도 그가 주범이 명백한데도 아직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건 문재인 작년 퇴임 때까지 문재인 검찰이 이 직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검찰은 이것을 반드시 단죄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아마 준비하고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환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노려가지고 검찰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양산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책방을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그게 책상사하는 신용을 내리지만 실제로 열렬 지지자들로 양산에 문재인 성을 쌓고 있어요.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호지의 양산박, 그게 산동성 양산이라고 한자도 똑같아요. 그 지명이 아마 우리나라 양산도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양산에 이게 송강덕 열렬남아 108명이 부패척결을 위해서 거기에 산채를 짓고 진지를 구축했어요. 그걸 양산박이라고 그럽니다. 문재인이 이 양산박을 지금 구축해놨어요. 거기에 지난주일에는 조국도 불러가지고 무슨 갓선 술잔을 기울이면서 뭐 만세도 부르고 이런 일들을 지금 기고만장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세 사람은 결국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죄 확정 판결은 이런 식으로 가면 조국의 경우에 지난 1월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2, 3년, 대법원에 2, 3년 그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뭐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나오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까지도 이 확정 판결이 안 날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판하는 신용만 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또 앞으로 기소될 게 많은데 그것도 기소도 해봤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사법 무질서 사법 무법 천국이 돼야 돼. 이들은 우리가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 그러죠.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관 권력, 그 권력 위에서 자기들과 관계되는 사건을 지연시키고 뚜껑 덮고 캐비넷에 처박아두는 질질 끌고 무한대로 끄는 그 사법 권력 위에 앉아가지고 이게 실제로 무죄의 상태를 이렇게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두 눈을 뜨고 이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얘기. 오늘도 내일도 이게 중앙지법 법정 근처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소한 일로 재판받으면서 그 가족들과 당사자들이 울고불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목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굵은 놈들이, 그러니까 재판부와 관계에 있는 권세 있는 놈들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무죄 상태로 빠져나가고 있다. 활개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2년 유죄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연한 일이지요. 서울대학에서 교수직 파면받았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그에 갖고 있는 기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이나 저도 이걸 까맣게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발의한 일이 있어요. 그 헌법 개정안에는 전문가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중에 자유를 지웠, 그리고 남북 통일에 관한 조항도 이걸 상당히 변형시켜 가지고 종북주사파 취지에 맞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제적 과반수 이상이 제안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통과되면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제안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제안권이 있어요. 행정부라도 안 돼 있고 그냥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안하는 개정안을 청와대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민정수석이 어느 날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뭐 하는가 이래 봤더니, 이번에 대통령이 제안할 헌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서 헌법이 한 110조 되니까 요걸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흘을 계속해서 뭐 쪼랑쪼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야, 이 친구 큰일 낼 친구구나. 이게 법학 교수, 물론 형법 교수니까 헌법을 모른다 아니죠. 형법 교수라 하더라도 법률 전반에 대한 깊은 이 상식은 법조인 이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쌓아가지고 그 중에 특별히 나는 형법 교수가 되었다. 이런데, 이러면 헌법 취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주무장관이에요. 그걸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가 국민에게 홍보를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민정수석이 나서가지고, 민정수석하고 헌법 개정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비서실장이 나서야지. 이걸 보고, 야, 저 월권 행위, 저게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징용공 피해자 1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 배상 소송을, 그러니까 원고 측, 우리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는 판결을 했을 때, 대뜸 기자회견을 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결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자는 매국노요 친일파라고 얘기해요. 친일파.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죽창가를 들자. 동학혁명 때 이게 동학군들이 들었던 그 죽창을 들고 일본을 무찌르자. 이 얘기에 선두에 섰던 게 조국 전 장관이에요. 저는 이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앞으로 이 재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빨리 결정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서울대학에서도 미적거리가 3년 반 만에 징계 처분을 하고, 재판부도 3년 1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내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었던 문재인 정권의 구호, 그 구호의 중심에 조국이 있잖아요. 그래, 공정과 정의, 밥 먹듯이 얘기하던 그들만이 오로지 공정과 정의의 사도로 자처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사법부 결탁해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가 결탁해가지고 재판을 뭉개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부패한 짓을 하고, 그 이재명 살려놓고 문재인 뒤에 양산박에 숨어서 검찰의 공격, 윤석열 검찰의 공격에 대해서 이걸 대비하고,
이게 사법부가 건재하는 나라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권리가 있고 동시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며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전부 무기하는데 이 셋이 다 공범이에요. 공범. 그 이들이 어제도 오늘도 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이 모습이냐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G7 국가에 등극한 대한민국의 이 사법 질서가 이런 꼴이냐 이게. 이재명은 지금 한술 더 떠가지고 대표가 된 이래야 자기 것을 예상하고 아마 조국 것도 예상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단어를 고쳐버렸어요. 괜찮다. 관계없다. 그러니까 공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기소된 사람들이 2020년 1월에 기소되고 그해 4월에 민주당 공천으로 2명이 당선됐지요. 한병도, 황운하. 이 사람들 내년까지 이 재판 판결이 대법원까지 날 일도 없고 하니까 내년까지 다 해먹고 내년에 또 민주당 공천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앞뒤 안 맞는 거 자기들끼리의 사법 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활개치고 만세 부르고 있다. 이걸 타도해야 되는데 타도 국민이 경청해 줘서 감사합니다.